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대구 대 광주 경기인데 이 얘기 김한 기자가 왔는데 정말 김한이 그동안의 어떤 서러움을 다 토해내는 그런 경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야 이거 이제 기록지 보니까 득점이 어마어마. 환희 형 기억 안 난대. 저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1시간 전에 진짜 개폭우가 내렸어요. 갑자기. 대구가 비가 안 왔는데 제가 대구에 좀 일찍 도착해서 체크인을 해서 호텔에서 한숨 때리고 나갔거든요.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로 나갔는데 그때까지 화창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시작이었을까요? 7시부터 8시 사이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다가 또 경기 시작 전에 딱 그쳤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릴 필요가 없었지만 다소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경기가 시작됐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작하자마자 전반 2분 만에 대한이 또 빠르게 득점을 기록합니다. 대한 선수는 워낙 박스 안쪽에서는 어디서든지 슈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았어야 되는데 광주 선수들이 조금 안일한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을 45도 각도에서 허용을 했고 대한이 득점을 하는데 대한이 이날 좀 과하게 많이 뛰는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 대한보다 한 발자국 더 뛰는, 그러니까 뭔가 광주전, 지난 광주전 때 4대2였는데 그때 대한이 2골 넣었거든요. 대한이 2골 넣고 세징야가 골 넣고 이제 고향에 있는 친구를 추모한 세리머니 했던가? 그때가 이제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그때 4대2 경기였는데 그때 대한이 이제 아무래도 광주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찾으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전반 2분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구가 두 팀이 그냥 스코어는 6대4지만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느낌을 계속 냈어요. 각자의 잘하는 걸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광주가 더 색깔이 전 확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칭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색깔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확실한 팀이라는 거죠. 엄원상과 율리안이 살아나서 신이 나고 펠리페가 중앙에 버텨주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팀으로 됐지만 이거를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면 광주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중앙에 여름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창의성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근데 대구가 경기가 좀 말려 들어가니까 스물스물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엄원상 율리안 신나지. 뛸 공간 많네. 그리고 요즘 펠리페가 좋은 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중앙 미드필더에 내려와서 드리블하는 걸 되게 즐겨하더라고. 거기서 드리블하면 느리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빠르지도 않은데 이게 힘이 좋으니까 붙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거나 막 우당탕탕해서 펠리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하나 얻어 걸리면 그냥 들어가서 슛 때리면 들어가는 장면이고 그게 이미 지난 경기들에서 몇 번 펠리페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득점하고 조금 평정심 찾으면서 안정감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엄원상 율리안이 계속 측면을 노리면서 공략을 하니까 대구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중앙에서 실수가 나왔고 역시 엄원상의 개인 능력으로 PK를 만들어냅니다. 엄원상이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휙휙 하면서 돌아서니까 김우석이 발을 뻗었고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서 페널티킥을 주어줬고 펠리페가 성공을 시켰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슐마토프가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하는데 사실 이때 VAR을 한 4분 5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만약 그 옵사이드 이유로 봤더라면 그게 슈팅한 게 광주가 슈팅한 게 골키퍼 맞고 나오고 김선민 선수가 트래핑하다가 실수해서 백패스처럼 된 게 아슐마토프가 이제 슈팅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주의 슈팅이 구성현 골키퍼 맞고 슈팅을 했을 때 아슐마토프가 이미 옵사이드 위치였어요. 근데 김선민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몸에 맞고 나왔으면 그게 옵사이드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공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에서 실수가 나왔고 공이 뒤로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장면을 다시 보시면 어쨌든 그 김선민의 트래핑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했던 걸로 판단은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그 득점으로 기록이 됐고 1대2로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돼서 바로 만회를 합니다. 대한과 홍준호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PK를 얻어냈고 대한이 세징야가 PK를 차서 2대2를 만들었습니다. 후반 이제 15분에 2대2 상황에서 대구가 더 밀어붙입니다. 강하게 하려고. 근데 더 밀어붙이면 광주는 측면이 더 열리기 때문에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죠. 윌리안이 폭풍 같은 드리블을 통해서 줄까 말까 하다가 계속 가운데로 치고 들어서 오른발. 그러니까 윌리안의 약점은 사실 왼발입니다. 왼쪽에서 있기 때문에 라인을 따라서 치고 들어갔을 때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굉장히 부정확하고 공격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때는 왼쪽에 잡아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줬고 이 과정 속에서도 광주 선수들이 계속 대구 수비진들 달고 뛰면서 윌리안에게 공격할 슈팅할 기회를 줬고 결국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2분 있다가 펠리페가
까지 득점을 하면서 4대2로 순식간에 벌어져요. 4대2로 벌어지고 바로 에드가를 투입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대2에서 바로 에드가 투입해서 세 번째 골, 에드가를 통해서 세 번째 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뭐 감독 입장에서는 2대2 상황에서 선발 선수 믿어주면서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빠르게 변화를 통해서 광주의 기세를 좀 누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세를 누르지 못하면서 두 골을 허용했고 2대4 상황에서 뒤늦게 에드가가 투입됩니다. 에드가 투입되자마자 중거리 슛 대포 하나 꽂아 넣으면서 3대4를 만들고요. 와, 환희 형 입에서 3대4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서 제가 3대4를 보고 멘트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모든 경기, 제가 중계한 모든 경기보다 오늘 득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멘트를 해요. 근데 나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 3대4 정도에서. 근데 갑자기 내가 그때 환희 형 중계를 봤거든요. 갑자기 막 다른 얘기 이제 캐스터 같이 하다가 골! 기습골! 임민혁 선수가 들어와서 골을 넣었는데 나는 이거 진짜 딴짓하다가 실시간으로 6분 봤거든요. 3골 봤어. 틀어놓고 잠깐만 뭐야 계속 들어가. 저는 아산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야 대구 뭐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광주한테 졌나보다 하고 딱 했는데 스코어가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나도 3골 봤네. 잠깐 보면 3골 볼수 있어. 임민혁, 김주공. 임민혁이 들어와서 이제 슈팅을 하는데 사실 그때 이제 밑에 타임라인이 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캐스터가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그 경기장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자막을 보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골이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캐스터를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 이미 골 외치 놓쳤어. 그래서 내가 김민혁 골! 하면서 기습골! 갑자기 골! 하고 갑자기 골!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골! 기습골!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한테 캐스터 형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기습골이다. 이 형은 이미 뭔데 이렇게 표정이 지었어. 그래서 내가 되지도 않는 샤우팅으로 이상한 거의 염소 같았을 거예요 아마. 진짜 기습적으로 넣었으니까. 어디 슈팅 제대로였어. 까를로스였어? 마지막에 정말 살짝 휘면서 맞아.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쌍일자로 딱 슈팅하기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운데. 또 하면 휘거나 약간 벗겨나기 마련인데 체인지업이었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그 체인지업에 나 야구 몰라. 체인지업 아니에요? 체인저 맞아요. 맞아요. 네네. 체인지업이랑 되게 비슷한 슈팅이었어. 체인지업이랑. 체인지업이 뭔데? 그러니까 살짝 이게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탁 꺾여 들어가는 스트라이크 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 정도는 마구 아니야 마구? 마구였어요. 마구였어. 체인점이 이렇게 마구였나? 임민혁이 득점을 했는데 임민혁 선수랑 김선민 선수가 처남 매형 사이잖아요. 근데 둘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딱 바뀌었지. 아쉽더라고. 근데 어쨌든 가족 입장에서는 한쪽은 좀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기지 않는 이상. 근데 뭐 이날은 임민혁 선수가 득점을 하고 또 그 이어서 6번째 골을 어시스트 했는데 김주공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이제 마르코 선수를 얘기를 하려면 마르코는 김효기 들어가고 김주공 들어가고 세 번째 공격수다. 벤치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선발까지 치면 뭐 한 윙까지 치면 5번째 6번째 되는 거예요. 벤삼이. 벤치홈으로 쓰기엔 참 비싼 시간인데. 벤삼이. 그래서 김주공을 이제 결국 투입하면서 마르코의 출전은 또 무산이 됐고 김주공이 들어가서 이제 임민혁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주공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페인트를 줍니다. 페인팅을 합니다. 와리가리라고 맞나? 와리가리 바리 페인팅. 와리가리 치면서 수비진 수비진들을 완전히 농락을 해요. 하면서 딱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가볍게 받아 넣으면서 6대3을 만들었는데 야구네 이 정도. 네네 6대3만 돼도 저한테는 뭐 감지덕지인데 여기서 대구가 솔직히 졌다 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지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든 한 골 넣고 끝낸다는 마인드로 했고 이 부분은 사실 대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6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골을 노리는 대구의 모습은 저는 나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봐요. 사실 3대6이면 뭐 아무리 벤치가 동렬해도 본인이 막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발도 무거울 거고 힘들 건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세징야가 또 멋진 골을 마지막에 기록을 하면서 4대6으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골 설명한 거죠? 골 장면만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네요, 여기서 더 들어가네. 광주의 소식은 이한도 선수가 이제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홍준호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한도 이제 아슐마토프 홍준호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경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현석 선수가 이제 여름 선수의 자리를 메웠고 뭐 여봉훈 선수도 이제 좀 벤치에서 시작하다가 이날은 또 선발 출전했는데 여봉훈 선수가 세징야를 마지롤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만큼 꽁꽁 묶진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니다 결국 후반 40 몇 분 때에 쥐가 나요. 여봉훈 선수가.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뭐 결과적으로 세징야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괴롭혔다는 것도 나름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현석 선수도 약간의 부상을 입고 나갔는데 그래도 여름 선수 없는 2경기 동안 저는 나름의 역할들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도감 있게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윌리안과 엄원상을 많이 도와주는 플레이가 나왔고 뭐 두현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여름 돌아와서 같이 로테이션으로 함께 뛰어주면 참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현 선수가 측면 자원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연세대학교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드도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 어색한 포지션은 아니고 그리고 한희훈 선수도 잠깐 부상을 당했다가 또 벤치로 돌아와서 이제 원래 전 소속팀이었던 대구로 와서 경기는 못 뛰었지만 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게 왼쪽 윙백에 신창무 대신 김동진을 넣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엄원상을 좀 의식한 투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저는 뭐 신창무가 나왔든 김동진이 나왔든 지금 엄원상 기세라면 두 선수 다 쉽진 않았을 거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김동진 선수가 부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엄원상을 좀 칭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좀 실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정태욱 선수가 후반에 빠지는데 이거는 좀 부상기가 있었다고 해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무리해서 투입되다 보니까 좀 몸이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정태욱을 빼고 에드가를 집어넣었는데 저는 다른 수비수가 빠졌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정태욱을 뺐습니다. 정태욱 선수가 펠리페랑 경기 중에 한 4번 부딪혔는데 거의 박빙 뭐 2승 2패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 어깨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겠더라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아프지 이렇게 부딪혀버리면. 네, 그래서 정태욱 선수는 저는 잘 성장을 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홍정훈 선수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홍정훈 선수가 완전 주전이잖아요. 넘버원 수비수잖아 팀에서는. 근데 지금 부상 때문에 시즌을 거의 다 이탈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십자인대 아니었었나? 아닌가? 네, 맞아요. 맞죠? 네, 무릎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태욱 선수의 존재는 이날은 패했지만 어쨌든 좀 든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정태욱이 생각해보면 정우재랑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손해라 그랬지. 완전 손해라 그랬죠. 네.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정태욱은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을 때고 경기도 많이 못 뛰었어요 제주에서. 그죠.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정우재가 올해 장기 부상을 계속 당해갖고 이거는 그래도 대구가 정태욱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구가 이득인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정우재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확실히 이제 후반전에 어쩔 수 없이 뒤지고 있으니까 츠바사랑 김선민을 빼면서 이제 류재문과 이진현을 넣으면서 중앙에 변화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장악력이 많이 떨어져요. 김선민, 류재문은 김선민과 츠바사는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서 둘이 호흡을 잘 맞는 반면 이진현, 류재문이 들어가면 조금 이 두 선수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광주의 결정력이 너무 좋았다. 유효 슈팅 9개인데 6골 넣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 지난 서울전에 서울이 슈팅 2개 했죠. 그리고 네. 광주가 10 몇 개 하면서 근데 무득점 0대 0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털어내면서 확실하게 광주가 승점을 챙기는 모습이었고 대구는 네,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저기 FE 서울한테 네. 6대0 대승을 거뒀을 때 이 대구FC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300개 달렸거든요. 네. 이번에는 400개 넘게 달렸어요. 똑같은 6인데 서울 팬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도 6골 먹힌 기분을 알아서 다행이야라고. 예. 이 경기가 양팀 합계 10득점이 나온 경기가 K리그 역사상 딱 지금 5번이거든요. 이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이에요. 2000년도 10월에 전남 대 수원 경기가 수원이 7대3으로 이겼고, 그다음 2004년에 대전이 부산 6대4로 이겼고, 2018년에 전남이 수원 6대4로 이겼고, 네 번째네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전남 수원이 2번씩 했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2000년에는 수원이 이겼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전남이 이겼고. 한 골만 더 들어갔으면 역사에 남는 그렇네. 그걸 할 뻔했네. 근데 제가 조금 고백을 하자면 성주랑 이제 내려가면서 졸리고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흥을 내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따라 불렀어요. 서로 막 고음 막 옛날 노래. 그래서 목이 좀 아팠어. 그 설마 여기 골이 이긴 하지 왜 불렀냐면 변명을 하자면 어차피 내 경기는 골이 안 난다. 나는 샤우팅을 할 일이 많아봤자 2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서 심지어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한 7골째부터 목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송상으로는 티가 안 났을 텐데 내 스스로는 목 갈라진다. 빨리 그만 나라 이런 했는데 경기에서는 갈라지는 것도 매력이야. 네. 옛날에 스타였을 때 5경기 정도 가면 사이드 스톱이 스톱이 터블랙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목 쉬면서 포지 포지 더블랙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목 갈라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것도, 되게 자연스럽잖아. 생동감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황순민이 빨리 돌아와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왼쪽이 뭐 네. 김동진 신창호 다 개성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저는 황순민만큼 굉장히 균형을 잘 잡힌 왼쪽 윙백. 원래 왼쪽 빅도 아니지만. 신창무도 원래 왼쪽 윙백이 지금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임기방편을 쓰고 있는 그래서 건데. 왼쪽이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네. 불안하고 김동진도 사실 센터백도 봤던 선수라서 네. 그 3백의 왼쪽에 쓰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